생활용 숙박시설로 인한 롯데건설의 위기와 수분양자의 집단 소송, 탕정 더샵 임대아파트와의 충격적 공통점, 지금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갈피를 못 잡는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더샵 탕정 인피니티 2차 민간 아파트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최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총 164가구를 모집하는데 35,000건의 청약이 접수되어 평균 215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임대주택에 이렇게 관심이 집중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가격이 특별히 저렴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제가 모르는 새로운 투자법인가요? 알아본 결과 임대주택에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는 소문이 퍼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당첨자 발표 첫날 초피 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소문까지 들리던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임대주택을 프리미엄 주고 거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은 이와 같은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이 많이 있을 예정인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은 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전세 월세가 다 임대주택 아니냐고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해요. 여기서 공공이 건설해서 공급하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걸 민간에서 건설해서 공급하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보통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는 소득이 낮거나 젊은 층,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이에요. 그 종류로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젊은 층이 직장 근처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복주택,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은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50년짜리 공공임대주택도 있지만 신규 공급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 기준만 잠깐 말씀드리면 2024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3인 가구 약 720만 원인데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이 720만 원의 약 70% 이하, 행복주택은 100%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120%에서 13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민간임대는 LH나 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임대인이 되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크게는 공공지원과 장기 일반으로 나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지만 공공지원, 공공의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임대료를 공급하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으로 더 저렴하게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에요. 직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가 이에 해당하죠. 다음 장기 임대의 경우는 공공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19세 이상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무주택 세대주라는 기본 조건만 충족하면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각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끝내고요.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곳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보통 일반 분양과는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주택 소유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남의 집 사는데 이런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번 탕정 인피니티의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언급한 부분은 첫 번째, 당첨이 되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한 500 정도 말씀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생활 후 분양 전환 우선권을 받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분양 전환 우선권. 세 번째, 당첨은 된 것 같은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계약 안 하면 그만이니까 손해볼 것이 없다. 이 외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세금 걱정 없다는 게 큰 장점으로 내세웠었어요.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럼 정말 당첨만 되면 이득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건 여담이지만 이번 탕정 인피니티는 어차피 분양해도 잘 되었을 텐데 왜 일부 세대의 민간 임대를 선택했을까요? 이건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100만 제곱미터 이상 33만 평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25% 이상 계획해야 해요.
지정권자의 재량으로 5% 내 변경이 가능해 20에서 30% 정도 공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개발 사업들을 보면 임대주택이 있는 게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들어와서 이번 건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건설 임대주택입니다. 이 차이점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을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해야 하며 이 분양전환 가격이 제한되어 있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어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으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신불당동의 LH 천년나무 7단지의 분양전환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때 분양가격 가지고 LH 천안시 임차인들에 대한 좀 갈등이 있었죠. 그래도 이 당시 분양전환 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했습니다. 앞으로 용공 눈들구역에 공공임대주택이 500세대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저렴하게 임대 살고 저렴하게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민간임대주택은 어떨까요? 혹시 이번에 청약 신청하시면서 임차인 모집 공고 보셨나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19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청약 통장과 주택 소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써놨습니다. 분양전환 조건은 임대사업자가 적의조정하여 결정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서 적의조정이란 말이 뭘까요?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로 쉽게 말해서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큰 차이점입니다. LH 천년나무 분양전환 당시에는 분양 가격을 가지고 비싸네 싸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민간임대주택에서는 임대인이 나는 얼마에 분양할 건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가세요 라고 되는 거죠. 이러면 분양전환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큰 이득이 될까요? 10년 후에 얼마의 분양전환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분양전환 가격이 싸게 나오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차이점을 모르고 분양전환 받으면 가격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차이점을 모르고 똑같은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 같아. 난 모르겠고 투자 개념으로는 괜찮은 거 아니야? 그리고 당첨돼. 이득이 안 돼. 그럼 계약 안 하면 그만이니까 나는 손해볼 게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전 천안 아산역에 위치한 포레나 생활형 숙박시설 사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언지도 모른 채 랜드마크라는 말과 KTX 인근에 위치한 입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넣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하면 되니 손해볼 것 없다고 판단했겠죠. 누군가가 당첨만 되면 돈이 된다는 말에 청약을 넣었던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들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포레나에서 제일 좋은 펜트하우스에 당첨되었고 당첨되었더니 첫날부터 부동산에서 막 몇천만 원에 팔라는 연락이 왔었어요. 와 이거 돈 되네? 라는 생각에 그 첫날에 팔지 않고 더 큰 수익이 될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계약을 진행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현재는 마피 5천, 7천, 8천을 해도 팔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찾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아예. 누군가는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했고 그 상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손해볼 게 없으니까. 하지만 상품을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한 결과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죠. 분양 대행사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로 청약하고 당첨되면 돈이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팔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모두 믿어서는 안 돼요. 검증을 해야 합니다. 모르면 투자하지 말았어야 해요. 생활형 숙박시설의 사기, 규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모르는 상품에 투자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의 롯데건설 생활형 숙박시설의 문제도 발생한 것이고 현재 생숙 관련한 소송이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요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하죠. 이들은 그 앞에 있는 조합이라는 단어를 숨기고 그냥 민간임대주택이라고만 표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장점도 똑같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 신축을 하니 믿을만하고 취득세, 재산세 없으며 10년 뒤에는 분양전환하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요. 저렴하게 전세 살다가 전매 제한 없으니 프리미엄 붙으면 팔고 팔리지 않으면 분양전환 받지 라는 생각으로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 뭔가 딱 보면 다 나한테만 이득이야. 뭔가 공짜 같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동산에는 공짜는 없더라고요. 뭔가 공짜 같으면 의심부터 해보셔야 해요. 이번 인피니티 민간임대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당첨만 돼봐. 내가 500은 받고 팔아줄게.
무조건 팔아줘. 누군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는 살고 있는 집도 있고 임대 살 사람도 아닌데 돈이 된다고 해서 청약 넣었더니 당첨되었네. 나이스. 첫날 프리미엄이 붙여서 팔리네? 내 걸 부동산에서 팔아주겠다고 하네? 그럼 조금 더 기다렸다 팔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계약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내가 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계약금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안 팔려. 중도금, 잔금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와. 이러면 그때부터 무피, 마피가 되어가는 거죠. 지금도 무피 정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생활형 숙박시설, 민간임대 아파트, 협동조합 민간임대 주택이 나쁘다거나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 역할이 있는 상품입니다. 물론 그 역할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만요. 그리고 이게 투자로서 돈이 되는지 아닌지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니 알고 투자하자는 거예요. 마트에서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그 안에 어떠한 함량들이 들어가 있는지, 나쁜 건 없는지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몇억, 몇십억짜리 물건에 투자하시면서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청약하는지도 모르고 사용 설명서인 공고문도 읽어보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게 바로 묵지마 투자죠, 뭐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100%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진짜 잘못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 물건을 팔아 돈을 번 사람들이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를 하신 여러분들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 피해는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담긴 돈이겠죠. 앞으로 성성동, 업성동, 탕정에 진행되는 도시개발 사업 중 일부에서도 이런 민간임대주택 나올 거예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아닌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도 검증한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택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